자, 교재에는 633페이지 전문 법칙입니다. 이 전문 법칙은 이 문자가 들을 문자입니다. 전에 들었다. 전에 들은 것은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전문 증거 배제 법칙. 배제 법칙. 배제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때 여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에 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진술 증거의 하나입니다. 진술 증거의 하나다. 따라서 이 비진술 증거는 이 전문 법칙, 전문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전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전에 들었다. 전에 들었다는 말은 목격자는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잖아요. 그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기 때문에 전에 들었다는 말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목격자가 아니어야만 됩니다. 목격자인 것은 전문 법칙이 적용되질 않아요. 목격자가 아니었을 때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받으시면 돼요. 즉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 증거에 제한되고 목격자가 아닌 자가 얘기했을 때, 그렇죠?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개념 정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 증거. 자, 경험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서면 밑줄 그시고 서면이나 이 타인의 진술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이 타인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닐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목격자가 아닐 때, 그쵸?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가 아닌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그냥 전해 듣고 법정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그쵸? 이게 전문 증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갑이 살해 현장을 목격한 을로부터 목격담을 전해 들은 병이, 그쵸? 이 병이, 목격담을 전해 들은 병이 자신이 들은 사실을 법정에 나가서 진술했을 때 이 병의 진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전해 들은 말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때 살해 현장을 목격한 이 을은 목격자가 되잖아요. 이 목격자는 뭐가 되는 거죠? 원본 증거, 즉 본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은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자, 판례 보시죠.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다. 자,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은 전문 증거인가? 즉 타인의 진술 형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이게 현행범, 살인 현행범, 살인이나 절도, 그쵸? 뭐 강간, 그쵸? 이 현행범을 직접 잡았다는 거예요. 직접 잡았다. 두 손으로 직접 잡았다. 목격한 사람이 아니죠.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목격자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목격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목격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문 증거가 아닌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것은 땡땡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증거 능력이 있다. 밑에 나왔네. 증거 능력이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비교되는 질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CF 한번 해보시고. 이건 어때요? 피의자, 따라 적으세요. 피의자를 신문한 경찰관의 법정 증언. 이거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무조건 다 경찰관이 나왔으니까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피의자를 신문한 경찰관. 요 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얻은 피의자로부터 전해들은 얘기잖아요. 피의자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이 경찰관이 법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격자가 아닌 거죠. 피의자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적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격자가 아니에요. 목격자가 아니다. 아니라서 뭐다? 땡땡. 이것은 전문 증거가 돼요. 전문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하고
피의자를 신문한 경찰관하고 달라요. 다르다. 두 가지 비교하시면 돼요. 특히 요 판례 두 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 전문 증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전문 진술이 있고 전문 서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문 진술.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원 진술을 청취한 제3자가 그 원 진술의 내용을 법정에 나가서 구두로 진술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원 진술을 청취한 제3자 그랬어요. 원 진술을 청취한 제3자니까 이 사례가 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피의자를 신문한 경찰관이 원 진술을 청취한 제3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자가 법정에 나가서 원 진술자의 내용을 구두로 얘기했을 때 이게 전문 증언이 되는 것이고 이 전문 증언은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 다음 또 하나로서 전문 서류가 있어요. 전문 서류는 진술서라는 것이 있고 진술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술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을 직접 경험을 한 자가 자신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한 후에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우리 보통 진술서, 자술서, 감정서, 진단서 또는 진술서 여기 있네요. 진술서.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떻게 나온다? 그 형태가 진술서 형태가 자술서, 감정서, 진단서 등이 이 형태인데 자 예를 한번 적어볼게요.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죠. 진술서는 뭐가 돼요? 전문 서류가 돼요. 전문 서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전문 증거가 되어서 전문 법칙이 적용돼요. 전문 증거라고요. 전문 증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 여기. 경험자 자신이 이 서면으로 작성한 거. 이게 뭔데? 여기 나와 있는 진술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그 진술조서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한 자의 원 진술을 청취한 제3자가 이 누군데? 이 경찰관이잖아요. 여기 경찰관. 그쵸? 경찰관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경찰관이 쓴 것이 뭐예요?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이 진술조서 단어가 무슨 조서, 무슨 조서는 전부 다 경찰관이나 검찰, 그쵸? 검찰 직원이 적은 거예요. 됐죠? 이것은 제3자가 적은 것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하를 한번 또 적어볼게. 예. 물론 여기 얘가 있지만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이 진술조서죠. 조서는 뭐다? 진술조서는 전문 서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필기를 해드린 것이 이 부분 그쵸?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전문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것은 뭐다? 이 자체만 갖고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아시겠죠? 보강 증거에 의하지 않는 이상 요 자체만 갖고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문 법칙을 볼게요. 전에 들은 증거는 전에 들은 증거는 증거가 아니고 영어로 hearsay, 풍문으로 들은 것은 증거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법칙을 말한다.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문이죠, 그쵸? 자, 밑에 법조문 가보시게 되면 자, 여기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일단 이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은 잠시 더 설명할게요. 일단 요거 생략하고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진술에 대신해서 진술을 기재한 서류. 그쵸? 진술을 대신해서 진술 기재한 서류. 또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전에 들은 얘기잖아. 전에 들은 얘기. 이 두 가지는 증거로 못 써요. 증거로 못 쓴다. 근데 증거로 못 쓰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311조부터 316조의 요건을 갖췄을 때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문 증거 예외라고 해서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잘 돼요. 일단은 이거 빼고 316조, 311조부터 316조 일단 이건 빼고 일단 진술에 대신해서 진술 기재한 서류라든지 타인의 진술 내용을 하는 진술이라든지 이것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못 쓴다. 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반대 신문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말 말고 저쪽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저쪽 얘기도 들어보자. 그게 반대 신문이 결여됐기 때문에 전문 증거는 증거로 못 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용성의 결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다? 말이 입에서 입으로 건너뛰면 와전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와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성이 결여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범위를 보시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서 말씀드렸죠? 진술 증거에 한한다. 비진술 증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빨간색으로 진술 증거, 진술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에 한한다. 밑에 보시면 비진술 밑줄 그시고 X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 이 진술 증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전문 진술도 있었고 전문 서류가 있었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각각 배웠습니다. 자, 비진술 증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흉기라든지 뭐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그 예가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판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자, 파란 펜 들어보시고요.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 세모 쳐보세요. 뭐요? 비진술 증거요. 비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 밑에도 보시게 되면 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인데요. 이때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이 문자 정보 있죠?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요 문자 정보가 증거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문자 정보가 뭡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비진술 증거예요. 비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이 전문 법칙이 적용되질 않아요. 방금 배웠던 조문 읽었죠? 310조 2 읽었죠? 2에서 읽었던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자, 그 밑에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되는 이 수표도 세모 쳐보시고 이것도 비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310조 2에서 말했던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출제가 잘 돼요. 이 세 가지 판례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 보시면 이 판례 하나 나오는데 일단 판례 놔두시고요. 요 2번만 받으시면 돼요. 2번만 체크를 해두시고 3번은 지우세요. 3번은 다음 때 요 뺄 거예요. 자, 2번만 보시는데 2번을 보기 전에 밑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나와 있죠? 그 첫 번째로서 언어적 행동. 그쵸? 갑이 을을 껴하는 것이 폭행이냐 아니냐, 폭행이냐 아니면 우정의 표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갑이 한 말을 병이 목격하고 증언했다고 했을 때 요 언어적 행동이 껴하는 거, 요 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출제 안 돼요. 출제 안 되니까 일단 건너뛸게요. 자, 시험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요 밑에 거예요. 정황증거에서 정황증거 요 세모 쳐보세요. 요것이 시험 문제. 자, 전문 진술이 원 진술자의 심리적, 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이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는 이 전문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피고인 을의 정신 상태를 나타나기 위해서 제가 평소 자신이 신이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그 주민들의 말 있죠. 이런 것은 이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정황 증거, 즉 원진술자의 심리적, 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말인 이러한 말 같은 경우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2번 판례 나와 있죠? 자, 쭉 읽어보시고요. 전문 증거가 된다 하더라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정황 증거 여기 세모 쳐보세요. 이것은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문 법칙 310조 2 있죠?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것입니다. 자, 됐고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 나머지 것은 거의 안 나와요. 출제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안 읽을게요. 자,
여기도 출제가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정황 증거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쭉 올라가세요. 자, 2번 판례 볼 텐데 자, 쭉 읽어보시고요.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인지는 요증사실, 즉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이때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내용 동그라미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일 때는 이것이 전문 증거가 되는데요. 원진술의 존재 자체, 이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일 때는 이것이 이 전문 증거가 안 돼. 전문 증거가 아니고 무슨 증거다? 본래 증거이지, 즉 원본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앞에 한번 가볼까? 이건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요. 앞에 한번 가볼까? 여기 한번 볼게요. 지워버릴게요. 여기 얘가 나와 있죠? 그쵸? 살해 현장을 목격한 을로부터 목격담을 전해들은 병이 그 사실을 법정에 나가서 얘기했을 때 이 병은 을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니까 이게 전문 증거가 되잖아요. 그쵸? 개념 정리하셨죠? 그때 목격자가 한 말은 본래 증거, 즉 원본 증거다. 그쵸? 그쵸? 개념 정리 되셨죠? 다시 원진술의 존재 자체. 그 목격자 얘기 있죠? 목격자 얘기. 목격자가 직접 목격해서 한 말, 그쵸? 그 존재 자체는 뭐다? 본래 증거, 즉 원본 증거인 것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고, 그쵸?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다가 라는 얘기를 내가 주워 들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다?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됐고 밑에 거 3번은 볼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3번 전문법칙이 배제가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거 좀 공부를 외우두셔야 돼요. 어떤 것이 있나요? 관이공판 세모 쳐보시고 약식 세모 치시고 직결 세모 치시고 이것은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 관련성이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가기 전에 제가 앞에서 전문 설명할 때 여기 310조 2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311조부터 316조가 아닌 것, 그쵸? 그거 외에는 증거를 쓸 수가 없다. 즉 311조부터 316조는 일정한 요건하에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11조부터 316조는 뭐다? 전문법칙의 예외 인원으로 거론되는 것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시 와보세요. 자, 여기 와보시면 자, 636페이지 전문법칙 예외 이론 나와 있죠? 그쵸? 읽어볼게요. 전문법칙의 적용으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이 구비가 된다면 그건 해당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증거로 써주겠다. 이것이 예외 이론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실체적 진실 발견,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 때문에 그래요. 자, 기준 볼게요. 자, 첫 번째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두 번째가 필요성,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얘 나와 있죠? 자, 죽음에 직면한 자의 임종시의 마지막 말, 그쵸? 사건 직후에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 또 진술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말, 다음 원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행해진 말, 다음 허위 가능성이 적은 통상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그쵸? 이것처럼 이 신용성이 공판장 외에서라 할지라도 그 진술성이 여러 정황에 비춰봤을 때 고도로 보장되어 있을 때는 그때 예외적으로 뭐다? 증거로 써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법조문에서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줄여서 우리가 특신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신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신용성의 정황적 보정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두 번째, 자, 필요성 관련된 것인데요. 원진술자가 행방불명, 소재불명이었을 때, 그쵸? 노인성 침해로 기억력이 상실되었을 때처럼 이 원진술과 같은 가치의 증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기 때문에 이 전문 증거라도 증거로 쓰자는 것이 필요성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조문에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 하면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이유로 인해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한 가지만 요구하는 것이 있고 막 그래요. 아시겠죠? 뭐 양자관계 있다는 거 필요 없고 예외 규정 뭐 읽어놔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이 이 도표입니다. 도표. 여기 보시면 311조가 나와 있고요. 312조가 나와 있고 이 312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검사가 작성한 것이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피의자 신문조서죠. 피의자 신문조서. 그렇죠? 그 다음에 진술조서가 있어요. 이건 312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술서가 있고요. 진술서.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 있고 외에서 작성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검증조서가 있고요. 검증조서. 그 다음에 감정서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전문진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봐도 몰라요. 이제 이것을 하나씩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런데 도표에서요. 여기 개정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개정된 부분.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인데요. 이 개정된 부분이 제가 그 형사법 첫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시행이 안 됐어요. 개정만 됐지. 여기 개정만 됐지. 지금 시행 날짜가 보세요. 공포 후 4년 내. 4년이면 한참 남았잖아요. 그쵸? 한참 남았다. 그쵸? 4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겠다. 먼 훗날 얘기입니다. 그쵸? 먼 훗날 얘기니까 당장은 시험 관련성이 없어서 제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옮겨 적어놓은 것이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펜을 드시고 이걸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지금은 필요가 없다. 이걸 제가 뺄까 하다가 일본에 넣어놨는데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 공부하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시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시고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검사 작성은 종전대로 요것만 보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됐어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요것이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 보세요. 여기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있잖아요. 그쵸? 제가 여기서 성립의 진정을 했는데 그 지우세요. 지우시고 후술하는 도표가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도표를 참조하시면 돼요. 좀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됐어요? 일단은 여러분 책에 있는 건 지우시고 요 글자를 적어 놓으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